안녕하세요. 로담한의원 잠실점 원장 오주희입니다. 처음 새살침을 알게 된 거는 동생의 흉터를 꼭 치료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4살 무렵에 아기였던 동생이랑 놀다가 실수로 손톱으로 동생의 얼굴을 긁었고 그 자리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제 실수로 생긴 흉터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의대 재학 중이던 시절에 흉터 치료법을 찾던 중 로담한의원의 새살침을 알게 돼서 동생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흉터가 거의 사라진 동생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살침으로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흉터 치료에 간절한 환자분들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그만큼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새살침과의 인연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새살침이란 간절함입니다. 얼굴 흉터는 외모뿐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까지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간절함을 알기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합니다. 새살침은 그 마음의 진심으로 응답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새살침은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고생 환자분이 기억에 남아요. 중학생 때 생긴 여드름으로 얼굴에 많은 흉터가 있었고 이를 가리기 위해서 늘 두꺼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지 분비가 활발한 시기였는데 화장으로 모공이 같이 막히다 보니까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흉터도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죠. 환자분이 1년 가까이 꾸준하게 새살침 치료를 받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가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밝게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저도 원장님 같은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줘서 정말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정말로 한의대에 들어와서 제 후배가 되었을지 가끔 궁금해요. 흉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 치료가 아플까봐 혹시 더 심해질까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담한의원의 특허 치료인 새살침 코라 테라피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어요. 흉터 치료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늘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더 당당하고 행복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우는 한의사들 로담한의원 천안점 팽강일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40대 남성분이며 대상포진으로 인해 흉터가 생기신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내원 한 달 전 좌측 안면으로 대상포진이 발병하면서 좌측 눈썹 부위에 크게 포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포진 부위에 딱지가 생겼다가 갑자기 딱지가 떨어지면서 깊고 선명하게 패인 흉터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본원에 내원하기 전에 피부과에서도 상담을 받으셨는데 피부과에서는 상처가 깊고 눈썹에 모근이 죽어서 눈썹이 나지 않을 것이며 함몰된 부위를 복구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을 심어서 흉터를 가려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던 중에 저희 로담 한의원을 발견하시고 멀리 광주광역시에서 천안까지 내원하셨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5회차까지는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술을 진행하였고 5회차 시술 받으시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다음 시술을 받으셔서 1년 3개월 동안 총 6번의 시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술 과정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 시작 전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흉터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터가 상당히 크고 깊은 모양입니다. 흉터 모양이 마치 화산 분화구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경계가 높고 선명했으며 가운데는 깊은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흉터가 생긴 부위에는 모근이 손상되어서 눈썹이 없는 상태였으며 붉은기도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흉터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일단 이런 모양의 흉터는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깊이를 채우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경계 부분을 침으로 찔러주면서 경계를 부드럽게 하고 가운데 부분은 교차 자극과 회전 자극 등을 이용하여서 흉터 바닥 아래에 새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흉터의 경우 대부분 흉터가 생기고 얼마 안 되어서 내원하시기 때문에 붉은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며 붉은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2회차 시술 후의 모습입니다. 처음 사진과 비교하면 높고 선명했던 흉터의 경계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낮아진 모습입니다. 바닥도 살짝 올라온 부분이 보이며 특히 흉터의 윗부분이 살이 차오르면서 흉터 크기도 작아져 보입니다. 환자분께서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흉터가 올라온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3회차 시술 후의 모습입니다. 흉터의 깊이감이 차오르면서 점점 호전되는 게 보이는데요. 깊이가 대략 50% 정도 차오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흉터가 얕아진 느낌이 들고 흉터의 경계와 바닥의 높이가 맞춰지면서 넓었던 흉터가 좁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붉은기도 많이 옅어진 상태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각질처럼 올라와서 건조함이 느껴지는데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표면에 각질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생크림을 자주 발라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4회차 시술 후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흉터의 경계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흐려진 느낌입니다. 붉은기가 다시 보이는데 이는 지난 시술로 인해서 생긴 붉은기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생기는 붉은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술 기간 동안에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술 후 2, 3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5회차 시술 후 모습입니다. 시술 5회차까지 받으시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붉은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없어져서 주변 피부와 같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의 윗부분도 경계와 높이가 많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 확실하게 깊이감이 많이 차올라서 흉터의 경계도 흐려지고 크기도 작아진 모습입니다. 눈썹 부위는 볼록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높이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부위입니다. 위 환자분의 경우에도 완벽히 경계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70에서 80% 정도 호전이 되었으며 6회 시술로 이 정도 호전된 것은 처음 흉터 모양이나 깊이를 생각을 한다면 재생이 잘 되신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흉터가 많이 흐려지고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눈썹도 조금씩 자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피부과에서 상담 받으면서 시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절망적이었는데 저희 로담 한의원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고 시술 받길 너무 잘했다고 하시면서 만족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장거리 왕복하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좋은 결과로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로담 한의원의 코라 테라피 시술은 폐인 흉터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폐인 흉터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며
이상 로다마니온 천안점 팽광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우는 한의사들 로다마니언 대구점 유해찬 원장입니다. 보통 새살침의 통증에 대해 여쭤보시면 여드름 압출이랑 비슷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압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슷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통증은 있으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받을 정도인데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은 물론 4살이나 5살 친구들까지도 시술을 받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넓다 보니까 부위에 따라서 통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통증이 가장 덜한 곳은 볼에서도 이제 바깥쪽 볼이고 그 다음이 관자, 이마, 미간, 팔자 라인, 그리고 코, 인중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의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하고 코 주변으로 갈수록 피부도 얇아지고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바깥볼이나 관자의 경우 시술을 할 때 시작한 거냐고 질문을 받을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코나 인중의 경우 많이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통증이 있는 코나 인중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넓진 않다 보니 시술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레이저 치료를 받아봤고 새살침도 받아봤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환자분들께 들은 얘기를 토대로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흔히 말하는 토닝이나 혈관 레이저 같은 통증이 약하다고 하는 시술보다는 통증이 있습니다. 강한 통증으로 유명한 시술들 있죠. 박피 레이저라던가 리쥬란이나 주베룩, 남성분들 제모 이런 시술들보다는 확실히 통증이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니드프리 인젝터나 에어 서브시전의 경우 통증도 통증이지만 큰 소리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새살침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다 보면은 유착이 끊기는 소리나 느낌이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환자분들께서는 좀 시원하다, 좋다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통증의 경우 여러 이유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장염 등을 좀 앓고 나서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로 내원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컨디션이 좀 괜찮은 날에는 평소보다 좀 더 수월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통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컨디션이 떨어질 때를 피해서 좀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이제 피부 관련 시술을 처음 받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긴장을 하다 보니 처음에 조금 더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차가 진행될수록 점점 편안하게 받으시고요. 물론 이런 통증의 차이가 크지는 않고 조금 더 아프거나 조금 덜 아프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란 게 딱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정말 편하게 또 받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유착이 강한 흉터의 경우 아무래도 확실하게 끊어줘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불편함 없이 치료를 마치시니까 통증에 대한 걱정은 조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